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뭘 하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OT를 잡아드렸으니까요.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해 드리는데, 그러면 기능사하고 우리가 기사, 산업기사의 차이점은, 기능사는 말씀 그대로 도면이 주어집니다. 도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주어진 도면을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지만,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즉 도면이 주어진 건 아니라 그랬죠. 뭐가 주어져요? 동작 사항이 주어지는데, 그 동작 사항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냐면은 시퀀스 도면을 그리는 거고요. 그 그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기능사와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실기 교재를 드렸을 텐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뒤 보시면 부록해가지고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기출문제가 총 19개의 구성이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을 갖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건 빼버리고 그냥 그 중에서 그냥 타이틀 한 개씩 모아가지고 19개를 만든 거고요. 원래는 승강기 하루아침에 만든 게 굉장히 오래됐을 거 아니야. 오래됐으니까 1년, 지금이야 1년에 3번 보지만 작년까지 해서 1년에 몇 번 봤어요? 2번 봤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누적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중복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복된 걸 빼버리고 그냥 타이틀 이렇게 한 개 해서 항상 나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19개 정도만 여러분이 할 줄 아시면은 무난하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듯이 시험장에 가서 몰라서 떨어진 분들은 안 계세요. 시퀀스까지 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 항상 전기라는 것은 뭐만 안 되면, 전선 연결이 한 개라도 안 되면 동작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분이 계시고, 아니시면은 이제 상이한 작품이라고 우리가 취급받은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 문제 나오면, 시험 문제 가시면요, 기구 배치도는 주어집니다. 문제지에는. 그럼 그 기구 배치도가 주어지면 그 기구 배치도에 맞게끔 기구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구 배치도에 맞게끔 기구를 부착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죠. 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뭐예요? 저걸 잘못 본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왼쪽이 만약에 빨간 거고 오른쪽이 파란 거면은 그 색깔 표시에 맞게끔 그게 기구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작업하다 보면 간혹 깜빡하고 뚜껑 닫을 때 바뀐 분이 계세요. 그럼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걸 상이한 작품. 상이한 작품이라는 것은 문제지에 나온 거와 벗어난 걸 상이한 작품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실험도 못하고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 분이 간혹 계시지, 가셔가지고 딱 갔더니 멍해가지고 시험 끝날 때까지 뭐 아무것도 못하면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림까지는 다 그렸는데 작업하실 때 실수 하나 때문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든지, 한 번 하실 때 신중히 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2번의 기회가 없죠. 무조건 한 번이에요. 한 번 해가지고 실수하면 그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제대로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작업 들어갈 때 신중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이야 이론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3시부터 해가지고 12시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작업 들어가면요, 혹시라도 오전에 나올 수 있으신 분 오시면 돼요. 어차피 작업은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을 아침부터 하셔가지고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도면을 그리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모아서 설명하지만, 나중에 작업 들어갈 때는 굳이 이 시간대가 아니라, 나는 좀 부족하다, 나 10시부터 와서 해야 되겠다, 그럼 10시부터 오셔가지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시퀀스를 여러분이 이제 즉 시퀀스를 여러분이 이제 그립니다. 그러면 시퀀스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글자를 쓸 때 가나 다라가 뭔지 알아야지만 글자를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영어를 쓸 때도 알파 A부터 G까지 알아야지만 알파벳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시퀀스도를 우리가 동작상을 보고 여러분이 시퀀스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동작상 갖고 우리가 시퀀스도를 그릴 때, 그 시퀀스도를 그릴 때는 바로 접점 A 접점이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퀀스는 접점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접점도로 구성됐다는 것은 그 시퀀스를 여러분 그릴 때 접점을 써서 우리가 이제 시퀀스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이 어떤 접점들이 여러분이 뭔지 아셔야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제일 기초적인 사항을 하기 전에, 제일 기초적인 사항을 먼저 해드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접점의 종류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식권수의 접점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뭔지 여러분 모릅니다. 책이 없는 내용이니까 이거 보세요. 이건. 책은 언제 쓸 거냐면요. 그냥 책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예습이나 복습할 때 보시면 되는 거고 학원에서는 그냥 칠판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되고요. 그럼 책은 저랑 같이 책은 쓸 때는 뒷부분 부록이 있을 거예요. 부록 기출문제 있죠. 그때부터는 그걸로 풀 겁니다. 지금은 그냥 칠판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이걸로 필기를 하실 때는 지금 여러분 실기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면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 단면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 책이 뭐 노트를 꺼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저쪽이 종류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권수도 우리가 식권수도에 우리가 백지 아무것도 없는 이 백지에 우리가 식권수도를 그리는데 식권수를 그린다는 것은 거기에 접점들로 우리가 구성이 되게끔 회로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접점들이 구성이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접점의 종류입니다. 그럼 접점의 종류에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A 접점이라는 게 있고 B 접점이라는 게 있고 C 접점이요. 이 세 가지를 구성을 해서 식권수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식권수도를 보시다 보면 식권수도를 여러분이 식권수를 그릴 때 이렇게 생긴 접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접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와 같은 접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생긴 접점 우리는 이것을 A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접점이요? A 접점입니다. 그러면 이 A 접점이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A 접점이라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평상시. 상시 붙였어요. 요거 붙어서 떨어졌어요. 요거 붙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래서 평상시에 뭐냐? 열린 접점입니다. 우리가 A 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 뭐요? 열린 접점, 떨어져 있는 점점을 우리는 A 접점이라고 불러요. 다시 A 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뭐냐? 떨어져 있는 거. 즉 평상시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접점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A 접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떨어졌다는 것은 이 단지하고 이 단지하가 서로 뭐가 돼? 분리됐다는 소리 되겠죠. 그럼 분리라는 뜻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제가 요 라인에 제가 뭐냐? 전기, 즉 전류를 흘립니다. 그럼 제가 요 라인에 전기, 전류를 흘리면요. 전류가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뚜루루루 이렇게 가다가 요 단자하고 요 단자가 지금 붙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떨어졌다라는 것은 전기 공급을 계속해야 못해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A 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떨어져 있는 접점을 A 접점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A 접점이라는 것은 단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는 개념으로 쓸 때는 A 접점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A 접점이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접점을 우리는 뭐냐? A 접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A 접점이고 A 접점은 단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상태를 근거로 우리는 A 접점이고 A 접점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개념. 이게 바로 A 접점이야. 이 다음에 A 접점 말고 뭐가 있냐면은 A 접점과 상반되는 게 하나가 있죠. 이렇게 생긴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접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우리는 B접점이라고 부릅니다. B접점. 그럼 B접점이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B접점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잘 보시면 우리는 이처럼 평상시에 떨어져 있는 접점을 우리는 이것을 A접점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놈 보니까 우리는 지금 요 단자하고 요 단자는 이 짝대기가 뭐가 돼?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요건 서로 뭐가 되냐? 붙은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우리는 이처럼 이와 같은 접점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비접점이라고 부르고요. 비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 이렇게 붙어있는 접점을 우리는 B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단자가 붙어있는 접점을 B접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평상시 B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은 거죠. 즉 닫힌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B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 즉 평상시 닫혀있는 접점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B접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B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닫혔다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제가 요 단자, 요 라인에 제가 전기를 흘립니다. 전류를 흐른다는 거죠. 요 단자에 제가 전류를 흐르면 요 단자를 따서 이렇게 뚜루루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시다가 지금 요 단자가 지금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붙은 요 단자를 통해서 전류가 계속 이렇게 흐르게끔 유지해 줍니다. 잘 보시면 이처럼 평상시에 떨어져 있는 접점을 우리는 A접점이라고 그러고 평상시에 붙은 놈을 B라고 그래요. 그럼 B는 붙었기 때문에 요 라인에 전기를 흘리면은 전기가 요 붙은 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맞나요? 우리는 이와 같은 접점을 무슨 접점? B접점. 그럼 B접점은 단자가 붙었기 때문에 전기가 즉 전류가 계속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속 흐렀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에다 어떤 기구를 달아놓으면요. 지금 이 전류는 어느 쪽으로? 기구 쪽으로 계속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는 뜻이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기구를 달면은 전기가 계속 가다가 길이 끊겼기 때문에 전기가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안 흐른다는 것은 여기에 제가 어떤 기구를 달아놓으면 그 달아놓은 기구 쪽에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그래서 A접점은 떨어졌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고요. B접점은 붙었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은 전기가 가다가 안 흐르는 거고요. 붙은 것은 계속 전기가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접점을 A접점이라고 그러고 이와 같은 접점을 B접점이라고 부르고 그럼 A접점은 평상시에 떨어진 거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고요. B접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붙은 거니까 전기가 계속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요게 A접점, 요게 B접점이 됩니다. 그럼 다음부터 여러분이 A접점과 B접점을 그릴 때, 즉 A접점과 B접점을 그릴 때 A접점은 이렇게 떨어지게끔 그리는 거고요. B접점은 이렇게 뭐가 되냐? 붙게끔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A접점, B접점을 그릴 때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때는요. 무조건 떨어진 건 A고 붙은 건 B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붙었다, 떨어졌다. 요것만 너무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린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렇게 그린 분이 계신데 요거는 A접점일까요? B접점일까요? 요거 A접점일까요? B접점일까요? 여러분 시험지에 가서 동접표가 나오면 그림을 그리죠. 나오실 때 그 그림 그렸던 걸 제출하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출하고 나옵니다. 이것이나요? 그럼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감독관이 여러분 그린 걸 볼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정확히 여러분이 A접점, B접점을 구분을 지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떨어져 있는 접점을 A접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붙어 있는 접점을 B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A접점입니까? B접점일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요건 A접점일까요? B접점일까요? 요거 지금 붙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아까 집에 A접점은 평상시에 열린 즉 A접점은 떨어져 있는 것을 A접점이라고 그러고 B접점 붙은 게 B접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기에 지금 나는 떨어진 것처럼 그랬다 해서 이것을 어떤 분이 A접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신데 요렇게 그리는 것은 A접점이 아닙니다. 즉 A접점을 가장한 B접점이에요. 아까 제가 분명히 떨어진 게 A접점 해가지고 내가 떨어졌게 그렸는데 왜 또 A가 고 B냐라고 또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여러분이 A접점, B접점을 그릴 때는요.
떨어진 것은 A 접점이고 붙은 것은 B 접점이 맞는데 그림 그릴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잘 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지금 짝대기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럼 짝대기가 오른쪽에 있는 걸 무조건 무슨 접점? A 접점입니다. 그럼 짝대기가 오른쪽으로 되게끔 그리되 붙이게끔 그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접점을 내가 그릴 때는요. 요 접점을 기준 짝대기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A 접점이라고 부르면서 항상 그릴 땐 뭐냐? 이렇게 떨어뜨리게끔 그리는 것을 A 접점이라는 정의입니다. 즉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러면 잡으세요. B 접점이라는 것은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지금 짝대기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럼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A 접점이라고 부르고요. A 점점을 그릴 때 이렇게 떨어뜨린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 왼쪽으로 그리면서 짝대가 뭐가 돼? 정확하게 뭐가 돼? 붙게끔 그려주는 것을 B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게 A 접점입니까? B 접점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요 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A 접점이고 요 접점 왼쪽에 있는 건 B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 왼쪽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B 접점입니다. 근데 B는 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가 오른쪽에 있는 걸 A 접점이고 왼쪽에 있는 걸 B라고 잡습니다. 그때 그릴 때는 정확히 봐요. 떨어진 상태로 그려야지만 그게 A 접점이고요. 붙은 상태로 그려야지만 B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분명히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지금 짝대기를 제가 어느 쪽으로 했어요? 왼쪽으로 그렸잖아요. 그럼 짝대가 왼쪽에 있는 것을 B 접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대신에 B는 붙은 거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면 아니 되고요. 항상 이 접점을 이렇게 뭐냐?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B 접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는 접점을 그릴 때는 항상 짝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A 접점이고 왼쪽에 있는 걸 B라고 잡으면 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왼쪽으로 그리되 떨어뜨리게끔 그리는 게 A 접점이고요. 왼쪽으로 그리되 붙여놓고 그리는 게 바로 B 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A 접점, B 접점을 그릴 때는 짝대기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로 노주되 붙었으면은 뭐예요? 오른쪽으로 그리되 떨어뜨리면 A고 왼쪽으로 그리되 붙여 있으면 B 접점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A 접점, B 접점을 그리시면 됩니다. 꼭 그리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게 A 접점, 요게 B 접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C 접점을 제가 그립니다. 요게 A, B. C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바로 C 접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은 절환 접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처럼 단자가 몇 개? 단자가 3개 있는 것을 C 접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요 단자를 A 단자, 요 단자를 B 단자, 요 단자를 제가 C 단자라고 표현상 잡겠습니다. 그러면 단자가 3개 있는 걸 무슨 접점? 이것을 C 접점이라고 부르고요. C 접점의 특징은 원 A, 원 B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원 A, 원 B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A 접점도 몇 개? 하나. B 접점도 몇 개? 하나. 즉, 요 안에는 A 접점과 B 접점이 각각 한 개씩 공존합니다. 즉, 요 안에는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자가 3개 있는 걸 우리는 C 접점이라고 부르고 C 접점의 특징은 원 A, 원 B. 즉, 이 안에는 A 접점과 B 접점이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한 개씩 있다는 것은 여기에는 A도 있고 B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A, B를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C가 나오면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한쪽을 붙여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단자가 3개 있는 걸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C 접점이라고 부르고
C 접점의 특징은 on A, on B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A 접점도 하나를 뜻하고 B 접점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는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A, B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한쪽을 붙여서 그려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의무적으로. 무조건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붙여야. 그럼 내가 요 짝대기를 내가 이렇게 제가 붙였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붙인 요 부분이 무슨 접점이냐면은 B 접점이 됩니다. 그럼 잘 보시면 단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 3개 중에서 요 단자가 정중앙에 있잖아요. 정중. 이걸 우리는 공통 단자라고 불러가지고 이걸 기준 단자. 이 기준 단자를 기준으로 요 기준 단자를 제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는 무슨 접점이야? 지금 짝대가 이렇게 붙었죠. 그 붙은 쪽이 무조건 B 접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이 이렇게 요 단자가 무슨 접점? B 접점 단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는 무슨 접점이냐? 이거는 아무것도 떨어진 상태죠. 이 떨어진 요쪽은 무슨 접점? A 접점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자가 3개 있는 걸 우리는 C라고 부르고 C 특징은 on A, on B. 요 안에는 A, B가 같이 있다는 거야. 그럼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A, B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을 붙입니다. 그럼 그 붙인 쪽이 뭐예요? B고 떨어진 쪽이 A. 그래서 요 붙어있는 요 부분이 B 접점 역할을 하는 거고요. 떨어진 요 부분이 A 접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놈을 A 접점, 이렇게 생긴 놈을 B 접점, 이렇게 생긴 놈을 C 접점이라고 부르는데 A 접점을 그릴 때는 떨어뜨리고 B 접점을 그릴 때는 붙입니다. 근데 무조건 붙였다 떨어졌다 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가 오른쪽에 있으면서 떨어뜨리게끔 그려놓은 것을 A 접점이라고 부르고요.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를 왼쪽으로 그리되 붙인 상태에서 그려놓은 것을 B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줄을 아셔야 됩니다. 속된 말로 문제, 여러분 작업이 끝나면 문제지는 다 제출하고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감독과 여러분 동작 시퀀스 그렸던 걸 보다 보면은 잘못 그린 거 있으면 컨닝이라고 간주해서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A, B를 구분 지어 가지고 그림 그린 다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봐두십니다. 그럼 하나 더. 지금 제가 접점을 지금 세로로 그려. 지금 이렇게 그린 것을 세로라 그래요? 가로라 그래요? 세로죠. 근데 여러분이 그림을 간혹 그리다 보면요. 꼭 세로가 아니라 뭐로 그릴 수도 있어요? 가로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가로. 그럼 가로로 구분해요. 가로. 네, 가로축으로 봅니다. 만약 내가 접점을 가로로 그리겠다. 이렇게. 만약에 접점을 가로로 그리는 경우가 생길 때는요. 항상 우리는 A 접점은 떨어뜨리는 게 A 접점이라고 그러고요. B 접점은 무조건 뭐가 되냐? 붙은 걸 우리가 B라고 부르는 건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떨어진 거 무조건 붙은 건 A고 떨어진 건 B다 라고 했더니 이런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은 거니까 이거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A 접점, B 접점의 정확한 의미는 A 접점은 떨어진 거고 B 접점은 붙은 거죠. 그러면 이게 A 접점입니까? B 접점입니까? 라고 봤더니 지금 제 눈에는 요 단자가 붙어 있죠. 붙어 있으니까 뭐로 볼 수도 있어요. B 접점이다라고 본 분도 계시다는 거다. 근데 이거 B 접점이 아니에요. 그럼 아까 집에 아이 떨어지면 A고 붙으면 B에서 내가 붙어서 B라고 제 나름대로 붙어서 B라고 봤는데 왜 또 아니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떨어진 것은 A고 붙은 건 B가 맞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린다면은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는요.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는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지금 짝대기가 올라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올라가죠. 그래서 짝대기를 이렇게 올려서 그려요. 그 다음에 떨어진 상태로 그린 요 상태를 A 접점이라고 부르고요. 이번에는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가 올라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으면서 붙여서 그렸죠.
이걸 우리는 B 접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잘 보시고 우리는 요 접점을 기준으로 봐서요.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지금 짝대기가 올라가서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그럼 올라가 있는 것은 무조건 뭐예요? A 접점이야. 그럼 A 접점은 붙여서 그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짝대기를 위쪽으로 그리면서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리면은 그게 이 접점입니다. 즉 짝대기는 올렸는데 이걸 붙였어요. 이걸 우리는 뭐래요? B 접점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붙은 건 B고 떨어진 건 A가 정의가 맞긴 맞는데 정확한 표현법은요. 떨어졌다 붙였다라는 걸 하되 어느 쪽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접점이 가로로 있을 때는 짝대기가 올라가 있으면서 떨어뜨리게 그리면 이게 A 접점이 되는 거고요.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를 밑으로 그리면서 붙인 상태에서 그리면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모두 아니에요. 이걸 뭐예요? 틀렸다라고 보는 감독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A, B를 구분할 때는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A,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가 내려가 있으면서 붙은 상태로 그리면은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림 그릴 때 제대로 그리시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이번에 C 접점을 제가 한번 가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C. 이게 C입니다. 예. 그럼 요걸 제가 A 단자, 요걸 제가 B 단자, 요걸 제가 C 단자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단자가 3개 있는 걸 무슨 접점? C 접점. 그럼 C 접점의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은 원 A, 원 B를 갖고 있다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A 접점도 몇 개? 하나. B 접점도 몇 개? 하나. 즉 요 안에는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럼 같이 있기 때문에 A, B를 구분하기 위해서 C를 그릴 때는 A, B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을 붙여야 됩니다. 예, 그럼 제가 A를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붙여요. 그럼 이렇게 이제 붙인 상태에서 우리는 단자 3개 중에서 요 단자가 정중앙에 있죠. 이걸 우리는 공통 단자로 잡아 이걸 기준점으로 잡는 거야.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즉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는 무슨 접점이야? 이렇게 붙어 있는 쪽 있죠? 요게 바로 무슨 접점? B 접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요 놈은 무슨 접점이 아무것도 떨어진 거죠. 이걸 우리는 뭐니 이것을 A 접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점을 그릴 때는 세로로 그릴 수도 있고 가로로 그릴 수가 있는데 세로 가로 그릴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지어서 A 접점, B 접점, C 접점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일 기본 사항인 접점의 종류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접점, B 접점, C 접점을 그릴 때 지금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제일 기본인 접점의 종류를 한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예, 답변을 해드릴게요. 없으시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예, 계정기 접점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 계속 볼게요. 계정기는 아닌데 여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생긴 접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접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접점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점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거 이름이 있어요. 명칭. 네. 우리 이렇게 생긴 접점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생긴 접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 부를 거예요. 뭐로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를? 현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현장에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현장에서는 이것을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부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원래 이거의 진짜 이름은요.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것을 짤막하게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 스위치의 약자를 따서 이렇게 뭘 써야겠다가 PB라고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PB. 푸시 버튼 스위치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수동 조작, 즉 우리는 이렇게 생긴 접점의 명칭을 우리는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이라고 부르는데 현장에서는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알고자 할 때는요. 푸시 버튼 스위치는 기본으로 하되 정확하게 우리는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 스위치 동작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야. 잘 보세요. 조작은 뭘로 해요? 수동으로 하고요. 복귀는 무슨 복귀예요? 자동 복귀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요 안에 뭐가 달렸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푸시 버튼 스위치 요 안에는 뭐가 달렸어요? 이렇게 뭐가 달렸어요? 스프링이 달렸습니다. 그럼 누를 때는 뭐야? 즉 조작은 수동. 수동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조작은 수동입니다. 눌러요. 그럼 눌러주면은 요 접점이 띡 하고 뭐가 돼요? 붙죠. 그러다가 손을 띄는 순간에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뭐 띠용하고 튀어나와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럼 복귀는 무슨 복귀야? 일부러 제가 복귀시킨 게 아니죠. 손을 띄는 순간에 처음 상태로 유지가 된다. 처음 상태로 다시 복귀된 거. 이걸 자동이라 하잖아요. 자동. 그래서 우리는 요 PB 명칭은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이지만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그냥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알고 계시냐면은 이 접점이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시퀀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이죠. 무슨 뜻이야? 조작은 뭘로 하고 수동으로 하고 복귀는 무슨 복귀? 자동 복귀. 즉 누를 때는 직접 수동이지만 손을 띄는 순간에 복귀는 무슨 복귀가 돼요? 자동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제가 이걸 적어드렸냐 하면은 지금 이 그림은 딱 그리면은 이해하기가 힘드시니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뭘 그리냐? 램프를 하나 달아봐요. 램프. 여기 제가 뭐를 달았냐면은 램프를 담는 이걸 예를 들어 이렇게 램프 담요. 램프 이렇게 램프 달아요. 이렇게 램프를 제가 달아봅니다. 단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쪽을 제가 플러스라고 부르고 이쪽을 제가 마이너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쪽을 극성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요 접점이 지금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럼 떨어졌다라는 것은 제가 어디에? 요 라인에 제가 전기를 넣으면 전기가 흘러서 여기까지 딱 오시다가 요 단자가 지금 붙은 거에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죠. 어떻게 알아보는 거야?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가 오른쪽에 있으면서 떨어지게끔 그리는 요걸 우리는 A 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A 접점이라는 것은 요 단자가 요 단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기를 흘리면 전기가 여기까지 오는 거지 더 이상 이 앞으로 전기가 흘러야 안 흘러요? 못 흐르죠. 그러면 이 L이 제가 램프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램프 쪽에 전기가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지금 뭐냐?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꺼진 상태에다가 제가 누구를 눌러요? 이 푸시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접점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누릅니다. 그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띄욱하고 이렇게 뭐냐? 붙어요.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눌러서 이렇게 붙어준 거 맞죠? 그럼 붙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러서 요 놈을 따라서 램프에 전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지금 처음에는 요 상태였죠? 요 상태였기 때문에 램프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꺼진 상태였다가 요걸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떡하니 붙습니다. 그럼 붙으면 전기가 L 속에 들어가죠? 그럼 이 L, 즉 뭐야? 램프. 그 램프에 전기가 들어가니까 불이 켜져 안 켜져요? 켜져요. 그러면 누를 때는 제가 직접 조작은 수동으로 한 거잖아요. 그 다음 제가 이거 손을 놓을게요. 그럼 손을 떼면 무슨 복귀가 돼요? 자동 복귀죠? 그럼 자동 복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게 처음 상태로 이렇게 딱 옵니다. 그럼 딱 오면은 다시 불 켜질 거죠? 켜질 거죠? 꺼지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L 속에 이 L 램프에 불을 들어오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PB를 계속 뭐 해줘야 돼요? 눌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푸시 버튼 스위치라는 건 안에 스프링이 달렸기 때문에 누를 때는 붙지만 손을 떼는 순간에 스프링이 장력되면 다시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튀어나오는 것은 다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램프에다가 내가 뭘 달면 푸시 버튼 스위치를 달게 하고요. 계속 이걸 눌러줘야지만 램프에 뭐가 돼요?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손을 떼는 순간에 다시 뭐야? 이게 떨어진 상태니까 램프에 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이 들어올, 어떻게 시퀀스 고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그럼 이건 A 접점, B 접점. A, B. 그건 A 접점이잖아요. 그럼 반대 경우 볼까요? 네. 경우입니다. 이건 반대인 경우입니다. 이겁니다. PB가 바로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가 왼쪽에 있으면서 붙여 그렸죠. 이건 A 접점, B 접점, B 접점입니다. 그럼 B 접점이라는 것은 제가 어느 쪽에 요 라인에 전기 흘리면 요게 요 단자를 딱 또르륵 하다가 지금 요 단자가 지금 붙었기 때문에 전기가 어느 쪽을 반대쪽에 있는 단자 쪽을 이렇게 반대쪽의 단자를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램프를 한번 달아놓을게요. 램프로. 그러면 이쪽을 플러스로 잡고요. 이쪽을 제가 마이너스로 잡을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 단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L 우리 램프 속에 전기가 흘러 안 흘러요? 흐르죠. 그러면 지금 불 들어 안 들어요?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뭘 누르면 요걸 누릅니다. 그럼 지금 요거는 A 접점이었기 때문에 요걸 누르면 붙어서 불이 들어온 거고요. 이번에 반대로 지금 요거는 B 접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램프에 불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러다 제가 이걸 눌러요. 그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진다는 것은 요게 뭐가 밀려간다는 거죠? 요 단자가 이렇게 밀려가요. 그럼 이게 딱 떨어지면은 이게 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오다가 다시 손을 떼면 무슨 복귀? 자동 복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불 들어오다가 누른 순간에 이렇게 밀립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또 확 뜨게. 그러면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고 손을 떼는 순간에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뭐냐? 붙게끔 돼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뭐야? 누르는 순간에 불이 꺼지는 거고요. 손을 떼는 순간에 다시 뭐예요?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왜 동작의 원리가 반대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뭐냐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바로 시험에서 나오는
푸시 버튼 스위치의 동작의 원리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이제 뭘 보시냐면은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요게 A 접점입니까? B 접점입니까? 라고 물으면 요것은 무슨 접점이야? A 접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건데 요게 A 접점입니까? B 접점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요 접점을 기준으로 짝대기를 오른쪽으로 그리면서 떨어뜨리게끔 그리면 요거는 A 접점이고요. 요 접점을 기준 짝대기를 왼쪽으로 그리면서 붙이게끔 그리는 요걸 우리는 B 접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A, B, C 중에서 이건 A 접점, 요건 B 접점입니다. 그럼 요것도 이렇게 세트인 것처럼 요것도 이 두 개는 이렇게 세트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 이름. 요거 이름이 있습니다. 네, 요거의 긴 이름이 뭐냐?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이걸 네 자로 줄입니다. 그럼 네 자로 줄이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걸 우리는 짤막하게 네 자로 줄이면 순시 접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시. 그러면 이 순시 접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야. 보세요. 순시라는 것은요. 즉시, 즉각, 곧, 바로. 즉 결론적으로 순시는 즉시, 즉각, 곧, 바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요 접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요. 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이죠. 이거의 동작 원리는 요겁니다. 동작은 즉시 동작을 하고요. 복귀도 뭐가 되냐? 즉시 복귀된 접점이다. 이걸 네 자로 줄여서 순시 접점. 그럼 순시 접점이라는 것은 순시는 즉시, 즉각, 곧 바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접점은 즉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접점이다 해서 순시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동작은 언제 하는 거야? 즉시 동작을 하고요. 복귀도 뭐가 되냐? 즉시 복귀된 접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접점을 일반적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바로 릴레이라는 계정기 접점으로 많이 씁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선 이걸 한번 볼게요. 요 X가 릴레이라는 계정기입니다. 나중에 다 배웁니다. 우선 이제 접점 설명한다 보니까 한 건데 요 X라는 이제 릴레이라는 계정기입니다. 우리는 이 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 일반적으로 릴레이 계정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 접점들은 언제 움직이냐면요. 이 계정기가 이 릴레이라는 계정기라는 게 있는데 이 릴레이라는 계정기에 전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접점들은 이 상태로 유지가 돼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 밑에다가 제가 뭐를 똑같이 램프를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걸 제가 L1이라고 하고요. 제가 요쪽을 제가 L2라고 잡겠습니다. L2. L2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잡을게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퀀스를 그려요. 예. 예. 그럼 처음에는요. 지금 처음에는 요거는 A 접점, B 접점. A는 붙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럼 전기 L1에 전기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켜진 거예요? 꺼진 거예요? 꺼진 겁니다. 그럼 꺼진 걸 제가 표시상 X라고 표시할게요. 색깔 표시할까요? 빨간 걸 할까요? 지금 꺼진 겁니다. 꺼진 걸 X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꺼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A 접점, B 접점. B 접점. B 접점은 붙은 거 떨어진 거예요? 붙은 거죠. 그럼 붙었다는 것은 L2에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흐르죠. 그럼 제가 전기 넣으면은 누가? 이 L2는 불이 들어오고요. L1은 꺼진 상태가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이해한 거 배운 대로 됐어요. 이번에 제가 어디에다가 여기에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3시간 내내 해가지고 이해만 이거 조금을 나가도요. 여러분 이해만 해주시면 나중에 접목이 돼요. 지금 요거 A 접점, B 접점. 요거 A, B. A 접점. 그럼 A 접점 붙은 거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그럼 이 X에 전기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지금 요 X는 살아서 죽어서 쉽게 생각하면 죽었어요. 속된 말로. 그럼 이게 그러면 이 X라는 게 의해서 이 접점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요거예요. 요 놈이 모든 걸 지시해 줍니다. 예. 그럼 지금 요 X가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들은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태로 있다는 것은 지금 L1은 꺼진 상태고 L2는 붙은 상태가 지금 L2는 불이 들어온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뭘 눌러요? 지금 요 안에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스프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뭘 누려요? PB를 누릅니다. 그럼 PB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요 놈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다가 PB를 누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 딱까지 붙은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붙으면서 어느 쪽으로? 이 단자가 이 짝대기가 붙으면서 연결된 거 맞죠? 그 연결됐다는 것은 이 X에 어떻게 돼요? 전기가 어떻게 해요?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른다는 거야. 그럼 처음에야 뭐야? 단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X에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제가 이걸 누르면서 이게 딱 붙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 X라는 계정기에 전기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요, 이 X라는 계정기에 전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요 안에 있는 접점들이 지금 다 움직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접점들을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게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X라는 계정기에 전기가 들어간 순간에 이 접점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접점들의 명칭을 뭐라 그랬어요? 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이라고 적어드렸잖아요. 어떻게 동작하는 거야? 동작은 즉시 동작하고요. 복귀는 즉시 복귀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제가 이걸 누르면은 이게 붙어주면서 X가 동작이 되죠. 그럼 이 X가 동작이 되면서 이 X의 안에 있는 접점들이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문제 그릴 때. 그럼 보시면은 요게 전기가 들어간 순간부터 이 접점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모두가 다 따다다닥 움직여요. 왜? 즉시 동작되는 접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게 동작하는 순간에 요 접점은 어떻게 돼요? 즉시 딱 하고 뭐가 돼요? 붙어지고요. 요건 뭐가 돼요? 즉시 떡 하고 뭐가 되냐? 떨어집니다. 그럼 요게 지금 붙으면서 그럼 이게 지금 붙으면서 L1에 전기가 공급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불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요게 일시적으로 딱 떨어지죠. 그럼 이게 떨어지면은 이 L2에는 전기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꺼지게끔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누르면서 이게 동작되면서 이런 접점들이 뭐가 되냐? 순시가 즉시이기 때문에 즉시 따다닥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A가 붙어서 불 들어오고요. 처음에 B가 떨어져서 L2가 꺼지게끔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손을 띱니다. 무슨 복귀? 조작은 수동으로 하고 복귀는 자동 복귀라고 그랬잖아. 푸시 버튼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누를 때는 수동으로 눌러져서 이렇게 되다가 이걸 손을 띄는 순간에 무슨 복귀? 자동 복귀. 그럼 자동이라는 것은 떨어지죠. 그럼 이게 떨어지면 전기 공급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전기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전기 공급에서 죽은 거야. 그럼 이게 죽어지면서 모든 것들은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처음 상태라는 것은 이게 죽으면서 복귀는 무슨 복귀? 즉시 복귀. 즉시라는 것은 처음 상태로 즉시 딱 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즉시. 처음 상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꺼지고. 이건 꺼지게끔 되죠, 다시. 이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오고.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바로 순시 접점의 동작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흘렸으니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